안녕하세요, PS입니다. 10월 22일 18.6 패치에 새로운 영웅 제피르스가 전장에 합류했었죠. 특히나 전장 유저들은 아시겠지만 황금 카드를 어떤 방법으로든 얻을 수 있다?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내 필드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방법이 바로 황금 카드를 내고 발견하는 것이니 말이죠. 실제로 제피르스는 출시 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픽률 60%대를 기록하며 매우 높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영웅 능력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4코를 내면 가지고 있는 2장의 기물에 기반해 황금 카드를 만들어주는 효과죠. 얼핏 생각해보면 동일한 기물 2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롤 한번 돌려 바로 황금 카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니 오발 메타에서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데이터는 제피르스가 절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위 1% 구간에서 제피르스는 선택률 53.7%, 평균 등수 4.9 등, 상위 20% 구간에서는 선택률 59.4%, 평균 등수 4.84 등, 일반적인 상위 50% 구간에서는 선택률 61.7%, 평균 등수 4.77 등으로 성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상위 MMR로 갈수록 성적은 더 떨어지고 있죠. 왜 제피르스는 생각보다도 더 쓰레기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장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상황을 떠올리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경우죠. 제로스 찬스를 써서 바로 신령 뽑는 상상 누구나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런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면 당연 제로스는 1티어 기물일 겁니다. 제피르스를 처음 봤을 때 우리는 베스트 케이스를 상상하며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리롤의 의미에 대해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함정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롤 버튼을 우리는 왜 누를까요? 두세 개의 페어를 동시에 찾는 경우도 존재하고, 페어를 찾으면서 겸사겸사 청직이나 주전자 등 OP 기물들을 구매하여 덱 파워를 업그레이드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정말로 페어 한 쌍만을 찾기 위해 리롤을 돌려가며 돈을 태우는 경우는 생각보다도 더 드물죠.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제피르스의 영능이 제대로 활용될 타이밍이 생각보다 더 잘 안 나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게다가 어떤 하수인을 황금 하수인으로 만드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토큰 관련 하수인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황금 하수인을 만들기 위해 드는 비용은 9원입니다. 제피르스는 10원일 테고 리롤 과정이 추가된다면 플러스 알파가 더 들겠죠. 전장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연속적으로 요구하는 게임입니다. 황금 하수인 그리고 발견의 기회, 이것들의 가치를 최소 9원이라 상정한다면 적어도 황금 하수인의 가치가 5에서 6원까지는 해줘야 손해를 안 본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피르스 영능을 활용한다면 그 황금 하수인의 가치는 6에서 7원으로 기대값이 더 올라가야 할 텐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피르스의 초반 페어 하수인은 1, 1의 상점 하수인일 확률이 높죠. 즉 밸류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1, 1의 황금 하수인은 대부분 4단계 기물인 공성 파괴자, 사바나 기계알 같은 카드들보다 밸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일단 우리에게 황금 카드 선택권이 거의 없는 것부터가 절망적이긴 하지만 조금 각이 보인다고 덥석덥석 페어를 미리 구비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카드들을 중심으로 황금 카드를 만들어야 할까요? 일단 현재 메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오발을 주로 하는 메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발을 해서 얻을 핵심 기물과 연계가 좋은 카드를 황금으로 준비하는 게 베스트겠죠. 또한 황금이 되어 버프의 양이 2배가 되는 카드들 역시 주요 후보군입니다. 즉 가치가 낮은 카드들을 영능 때문에 일부러 살 필요가 없고 리노 운영과 비슷한 접근으로 어느 정도 영능을 참는 그런 운영이 필요합니다. 현재 메타는 정령과 멀록이 양분하고 있는 메타이기 때문에 정령의 경우 파티의 정령과 녹아내린 바위, 청지기를 황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 오발로 노미와 신령을 뽑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멀록은 전투대장, 거목눈이 그나마 이후 버프를 주기에 편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 위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발의 핵심은 당연 브란이겠죠. 하지만 다른 종족으로 가면 효율이 급감하는 것이 제피이며 여기서부터 감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지금이야 속도를 못 따라가기도 하고 종족밴이 2장으로 늘어나면서 거의 사장된 메타이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황금 토큰 플러스 애호가 조합은 필승 플랜 중 하나였습니다. 제피를 통해 코인 2장으로 오발을 2번 보거나 4발 1번, 5발 1번 보는 플레이는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아니면 초반 빠르게 영능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바로 3발이나 4발을 섞어주는 플레이는 어떨까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 메타는 5발을 보는 것이 대세이지만 초중반을 버티기 힘든 제피르스가 3, 4발을 하며 후반을 도모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순방을 노리는 플레이 정도일 뿐 1등부터 3등 안에 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전장에서 중반부에 강한 플레이를 통해 체력 관리를 하는 플레이는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그사론, 켈타스, 피라마드 등 초중반부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능력의 효율이 떨어지는 영웅의 티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중반부에 체력 관리를 잘하고 그 아낀 체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빌드업으로 자연스레 전환되어야 하는데 템포도 한 발 느릴 뿐더러 전환하는 과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제피르스 또한 3, 4성 발견을 한다면 그게 지속 성장 가능한 기물이거나 발견한 기물을 통한 조합에 빌드업이 가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이는 슈팅 덱의 뼈대를 제피르스 영능을 통해 마련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10턴에 가까워지면 정령이나 멀록 덱을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슈팅 덱을 마련해 놓은 뒤 내가 직접 정령이나 멀록으로 전환한다? 흉합체에 기반하여 전환하는 게 아닌 이상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전환이 수월한 빌드가 있다면 우선 멀록입니다. 시린빛과 지옥 지느러미를 통한 멀록 빌드업이죠. 하지만 광역 멀록 버프의 경우 멀록이 어느 정도 필드에 깔려있을 때 효과가 큰데 초반 빠르게 제피루스를 3발견을 했다면 필드에 많아봤자 3-4마리 정도의 멀록밖에 없을 겁니다. 효율이 떨어지죠. 사발을 한번 살펴볼까요? 4성 유닛 중 밸류가 높고 미래지향적인 유닛을 골라보자면 강철사부, 애호가, 청지기가 있습니다. 강철사부는 반사로봇 기반의 기계덱, 애호가는 빗송과의 연계가 대표적인데 둘 다 현재 1티어 덱의 템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기계덱은 게다가 이후 5렙 발견과 연계가 잘 안되는 편이죠. 결국 답은 청지기를 찾은 뒤 정령 빌드업을 가는 것이나 청지기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발을 하기엔 도박입니다. 즉 3발이나 4발 모두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과거 최상위 티어에 있었던 요그사로 노즈도르무조차 밸류에서 밀리고 있는 게 최근 메타입니다. 초반에 강력하게 나갈 수 있는 영웅임에도 더 좋은 영웅들에 비해 속도를 못 따라간다는 점이죠. 그런데 사실상 7, 8턴 전까지 영웅 능력이 없다시피 한 제피르스는 이 인플레 속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황금을 잘 만들고 오바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전에 체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기 때문에 베스트 시나리오를 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제피르스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